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살펴볼 포트폴리오 열어보도록 하죠. 미리 접수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주 중에 신청해 주시면 이렇게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의 포트폴리오는 인싸가 되고 싶어 이렇게 또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핫한 종목군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종목을 다 쪼개서 담아 주셨는데 보령, 포스코홀딩스, MK전자는 각각 10%씩 있고요. LG전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5% 비중으로 LG전자 담아주셨어요. 거기에 반도체 빠질 수가 없죠. SNS텍도 7%, 그리고 바이오의 한미약품도 10% 있습니다. 로봇도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로봇까지 좀 담다 보니까 로봇 8%, 이렇게 총 7종목이나 있습니다. 종목별로 남아서 좀 분산 투자를 해주신 이 포트폴리오인데 과연 이 두 분은 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지도 좀 궁금한데요. 그렇다면은 저희 이 진짜 쉬운 진단 함께하는 방법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이 부분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포트폴리오 진단에 있어서 두 분의 이 별점을 좀 바로 보도록 할게요. 두 분은 몇 점을 주셨을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서진 전문가 몇 점 주셨나요? 네, 오늘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좀 많은 종목을 담고 저는 있는데 4.5점 드렸습니다. 네, 그럼 문서인 전문가님 4.5점이고요. 이재필 전문가님 지금 웃고 계신데 뭔가 좀 똑같아서 그런지 아니면 나보다 좀 후하게 줬단 말이야? 이런 이야기신지 몇 점 주셨어요, 이재필 전문가님? 저는 4점입니다. 네, 이재필 전문가님 4점. 이렇게 해서 거의 엇비슷하게 상당히 좀 양호하게 점수를 주셨는데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좋다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문선인 대표님 지금 4.5점이면 높은 점수거든요. 어디에서 이렇게 좀 후한 점수를 주시게 된 건가요? 제가 원래 제 개인 채널에서 계속 이제 밀고 왔었던 키워드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키워드에 굉장히 부합하는 포트더라고요. 제가 그 바밤바라는 제가 이 키워드를 밀었었거든요. 바밤바는 반도체, 아니,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예요. 근데 그 포트가 모두 지금 포함이 돼 있는 포트라서 개인적으로 좀 선호하는 포트입니다. 다만 제가 그 0.5점을 뺀 건 구성 종목 중에 조금 아쉬운 종목들이 있어서 한 0.5점을 뺀 거고요. 포트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구성 섹터로 놓고 보면 저는 꽤 괜찮은 섹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바반바 아니고요. 바반바입니다. 여기에서 바이오하고 반도체는 알겠는데 나머지 바가 뭔지 좀 궁금했거든요. 이 배터리에 바를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섹터 구성은 상당히 좀 양호하다. 여기에서 높은 점수를 주셨다 얘기를 해주셨고, 이재필 전문가님은 4점입니다. 이것도 높은 점수예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 포트폴리오가 5점 만점이죠. 그러면 저 5점은 있을 수가 없는 점수가 될 거고요. 아주 되게 정말로 잘했으면 4.5점일 텐데 뭐 4점 드린 거는 상당히 뭐 저 양호하게 잘 하셨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올해보다 뭐 지금 이제는 연말이니까 올해보다 내년을 준비해야 될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뭐 내년을 본다라면 잘 짜여진 포트라는 생각인데, 일단 제약바이오 쪽이 두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데요. 자, 요거 제약바이오 쪽은 내년에는 뭐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금리도 그렇고, 그리고 또 미국 쪽에서 트럼프가 또 좀 유력하죠. 트럼프가 되게 되면 이 제약바이오 쪽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2차 전지만 그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철강 쪽 이런 쪽도 있기 때문에 뭐 그 2차 전지 쪽을 투자할 때 약간 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이고, NK전자 역시 마찬가지죠. 이 반도체 쪽 뭐 숄더볼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회사인데, 이 NK전자도 마찬가지 저런 거 실리콘 음극재 쪽 요런 쪽도 있으니까 뭐 잘 구성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반도체 쪽은 지금 NK전자하고 SNS텍 이 두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반도체 섹터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을 섹터니까 좀 포트에 들어가 있어야죠.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가
뭐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좀 더 좋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요. 로봇주 들어가 있는 거 요거 포트에 로봇주가 필수적이니까 뭐 지금 전체적으로는 예, 잘 짜여진 포트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분의 총평이 얼추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포트의 구성이 좀 잘 돼 있다. 잘 남아서 골고루. 게다가 또 시장에서 주목하는 핫한 섹터 잘 담았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종목별로 모두 다 그대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을 약간씩 좀 바꿔주셨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솔루션 주셨는지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두 분의 의견이 지금 양쪽에 있습니다. 와, 이것도 참 신기하네요. 거의 마치 미리 상의하신 건 아니실 텐데요. 대체로 비슷하게 나오고요. 마지막에 한 종목만 다릅니다. 뉴로메카만 문서진 대표는 매도 의견을 주셨고 그리고 또 이재필 전문가님은 보유 의견으로 이재필 전문가님은 대체적으로 다 보유로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목부터 짚어봐야죠. 문서진 대표님, 지금 뉴로메카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이쪽은 좀 비전이 없다 혹은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낮다라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개인적으로 제가 로봇 관련 종목을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좀 약간 테마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로봇 관련 섹터 중에서는 유로메카가 가장 매출을 많이 내는 회사인 건 맞아요. 그래서 로봇 관련 섹터 중에서는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저는 여전히 로봇 섹터에 대한 이 업사이드를 그렇게 높게 보진 않아요. 지금은 어쨌든 반도체나 2차 전지, 바이오 쪽으로 조금 더 저는 포트를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이제 유로메카를 저는 매도 의견을 드린 거고요. 지금 보니까 현금 비중이 많이 있으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내가 뭐 현금이 있으니까 다른 쪽에 난 더 추가 매수를 할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로봇 섹터를 개인적으로 제가 선호하는 섹터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로봇 섹터가 안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장에서는 어쨌든 또 메인 테마군으로는 작용은 하고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트렌드로 움직이는 종목 섹터군은 아니지만 확실하게 테마로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유효한 테마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다만 굳이 비중을 지금 구간에서 더 많이 태울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특히 유로메카가 주력군으로 하고 있는 협동 로봇 시장 자체가 그 많은 분들이 굉장히 로봇이라고 해서 굉장히 기술적 우위에 있고 굉장히 진입 장벽이 좀 높은 섹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주력군을 하고 있는 협동 로봇 시장 자체가 그렇게 진입 장벽이 높진 않아요. 특히 핵심 부품들은 대부분 다 일본, 그 다음에 스위스 쪽에서 수입을 해오고 핵심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미국에서 다 가지고 오죠. 결국에는 그걸 다 조합해서 우리가 조립해서 만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국과 우리나라의 기술 격차가 그렇게 높지 않는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비전이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국내 쪽으로 본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휴머로이드 쪽이 훨씬 더 저는 업사이드가 있다고는 보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또 너무 밸류가 높으니까 어떤 흐름이라도 저는 이 로봇 섹터는 지금은 테마 정도밖에 안 갈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매도 의견을 드린 거고요. 그냥 주식 차원에서 본다면 로봇 섹터도 움직이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시청자님이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포트폴리오에 현금이 30%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현금에서 말씀하신 바이오 쪽의 비중을 늘리고 뉴로메카는 그대로 가져간다라는 선택지 1번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뉴로메카를 팔아서 이걸로 바이오를 사서 주식 비중 70%를 가져간다라는 두 번째 전략. 어떤 쪽을 좀 더 추천하시겠어요, 문 대표님? 뭐 저는 포트폴리오를 좀 압축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요거까지 팔아서 명확하게 이제 바밤바, 배터리, 반도체, 이 바이오 요 세 섹터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 갈 것 같긴 한데 상대적으로 매력도에 있어서는 약간은 또 우위를 점하고 있는 다른 섹터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해보자라는 그런 전략이셨어요.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종목 보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도 간략하게만 뉴로메카 지금 보유 의견을 주셔가지고요. 그대로 가져가도 좋다고 보시는 거죠, 전문가님은?
이 로봇주 중에 탑픽은 뉴로메카는 아니에요. 뭐 탑픽은 TV 방송에서 되게 많이 말씀드린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 요런 쪽이 탑픽이죠. 근데 지금 포트폴리오에 이 로봇주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로봇주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보유 의견을 드린 거고요. 자, 이 뉴로메카의 경우에는 지금 저런 것들 레퍼런스를 뭐 착실하게 이렇게 쌓아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지금 협동 로봇 시장이 좀 많이 커진다라고 그렇게 뭐 얘기들을 하니까 지금 이제 우후죽순격으로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뭐 협동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 2,000개 정도가 된다. 뭐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요.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뉴로메카는 그래도 조금 선점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그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뭐 엊그저께 SK네트워크스하고 이 로봇 공급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었죠. 자, SK네트워크스 같은 대기업이 뭐 저 뉴로메카 같은 기업하고 저런 걸 총판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가능성을 봤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7월 6일 날 전환사채 발행해 놓은 게 있어요. 한 400억 정도고 저 113만 주 정도 됩니다. 지금 전환가액은 45,347원 정도가 되는데요. 자, 이게 내년 7월 달이 되게 되면 이게 주식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주가가 만약에 그때까지 좀 좋은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라면 우리 얼마 전에 그 티로보틱스 전환사채 딱 전환되고 난 다음에 쭉 밀리는 거 보셨죠? 그리고 힘을 제대로 못 씁니다. 자, 요런 부분들은 있으니까 뭐 좀 길게 본다라면 뭐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요. 요 뉴로메카 같은 종목은 전환사채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이익이 매출액이 조금 늘기는 하지만요. 아주 눈에 확 띌 정도로 느는 건 아니니까 뭐 그런 부분은 조금 염두에 두고 보시고요. 자, 될 수 있으면 좀 뭐 주가가 좀 올라가면 그 로봇 쪽에 있는 대표주 쪽으로 조금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주 한 종목쯤은 있으면 좋은데 그래도 또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같은 섹터 내에서 나은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의견 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재필 전문가님 질문 계속 드릴게요. 다른 종목은 모두 다 보유인데 추가 매수 비중 확대 전략을 주신 종목이 반도체의 SNS텍입니다. 이 종목을 더 사보자 의견 주신 이유는요? 자, 이 SNS텍의 경우에는 지금 최근 들어서 좀 급락한 그런 모습도 나왔었죠, 이날. 뭐 아침에 네, 지금 삼성전자에서 펠리클을 요거 다른 데 거 쓰지 않고 미쓰이 거를 쓰고 있다. 뭐 요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쓰이 한 회사 거를 쓰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했었는데요. 자, 요거는 원래 안 들어가던 겁니다. 원래 안 들어가던 거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 쓸 바는 없고요. 지금 이 본업은 SNS텍의 본업은 저 블랭크 마스크를 만드는 기업이죠. 블랭크 마스크는 우리 EUV 공정 같은데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쓰이는 포토 마스크의 원재료가 되는 그런 원재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국 쪽이 이 포토 마스크를 굉장히 많이 소모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어제 나온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서 5나노 공정으로 화웨이에서 5나노 공정 노트북도 이렇게 내놨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자, 뭐 미국 쪽에서는 더 제재를 하겠죠. 그러면 중국 쪽에서는 자기들이 만들어 써야 되고 그렇게 되면 심자외선 공정으로 미세 공정을 만들려면 이 포토마스크의 수요가 한 3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걸 만드는 원료인 블랭크 마스크도 마찬가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펠리클 관련해 갖고는 그런 부분들도 보실 수 있어요. 지금 그러고 난 다음에 삼성에 안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난 다음에 뭐 시험 기준은 통과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요게 만약에 내년이나 뭐 후년쯤 뭐 내년이면 좋겠죠. 이렇게 더 추가로 들어가게 된다라면 없는 매출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 SNS 텍 같은 경우는 한 단계 퀀텀 점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올해 실적보단 내년도 실적이 훨씬 좋을 것 같으니까 뭐 비중 7%는 좀 부족할 것 같고요. 비중을 지금 있는 것만큼 정도 좀 더 추가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SNS텍 보유 의견 주셨고, 또 그렇다면은 추가 매수 지금 손실이 포트 내에서 사실은 꽤 있는 종목이잖아요. SNS텍. 이재필 전문가님 지금 가격에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아니면 좀 때를 기다릴까요? 예, 이 SNS 텍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좀 많이 이렇게 내려와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지난번에도 장중에 242평선을 깼는데 금방 회복이 됐죠. 그래서 이 가격대는 상당히 좀 강한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또 잘못하면 뭐 싸게 사야지 그러고 있다가 잘못하면 못 사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뭐 충분히 지금 가격 자체는 가격 메리트는 있는 구간이다라는 생각이니까 뭐 지금 저 월요일 날 좀 추가로 그냥 매수를 해서 요거는 중장기적으로 좀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리고 예. 목표가는 지금 일단 뭐 보시면 내년 정도까지 보시게 되면 이 올해 찍었던 고점이요. 이거는 뭐 한 이 정도 근처까지는 일단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격대는 뭐 한 6만 원 정도인데요. 그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펠리클이 삼성전자에 납품이 되게 된다라면 이 가격대는 훌쩍 넘길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은 아직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일단은 6만 원 정도를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다음 주 초반에 추가 매수 가능하고 또 목표 주가 6만 원으로 설정을 해주셨는데 문서준 대표도 동일하게 비중 확대 의견입니다. 간략하게 어떻게 확대를 해서 얼마까지 가져가면 좋을지 전략만 좀 간략하게 코멘트를 해주세요. 네,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지금의 이 뭐 삼성전자 이벤트가 만약에 없었으면 이 가격까지 오지도 않았을 종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노이즈 때문에 하락을 한다라는 건 좋은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요. 지금부터 저는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한 1차 매수 조금 더 하셨다가 혹시라도 시장이 눌리면서 같이 조정을 줄 때 한 4만 원까지는 한번 또 지지력을 테스트 받으러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뭐 그때 한 번 더 추가 매수 한 2번 정도 추가 매수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1차 목표가도 저도 한 6만 5천 원 위에까지는 한번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6만 5천 원까지 일단은 1차 목표를 제시해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와 방향성은 이제 6만 5천 원 이 위치에 왔을 때에 또 이 업황적인 부분을 또 보긴 해야 되겠죠. 그래도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놓은 6만 5천 원까지는 저는 충분히 무리 없이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SNS텍에 대해서는 두 분이 대체로 비슷한 전략을 세우고 계시네요. 지금 가격 메리트 충분히 있는 구간이고 목표 주가는 6만 원, 6만 5천 원 그 부근까지 내다보자 이렇게 의견 나왔습니다. 이제 나머지 종목은 의견이 일치돼서요. 한 종목에 한 분씩의 의견만 좀 들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장 소실이 큰 종목이 사실 MK전자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종목은 아닌데 두 분 모두 다 들고 가도 괜찮다 이렇게 시그널을 주셨어요. 이재필 전문가님 이 종목 그렇게 판단하신 이유는요? 자, 지금 올해 반도체 업황이 가장 바닥이었습니다. 자, 이 NK전자가 실적이 나오는 부분들은 반도체 쪽에서 나오죠. 그리고 뭐 여기 4월 달 뭐 이때 연초에 좀 급등했던 이런 모습도 있었는데요. 자, 거기서 뭐 이 실리콘 응급제 관련해 갖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이 NK전자에 조금 부각이 된 것 같아요. 자, 근데 뭐 거기서 그냥 그런 부분들은 지금 주가가 하락하면서 뭐 전부 다 다시 원위치로 왔으니까 자, 이제는 실적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갈 겁니다. 자, 지금 올해 반도체 업황이 가장 바닥이었다라는 거 뭐 그 부분을 고려를 해 보면요. 이 NK전자 같은 경우도 뭐 저 내년도에 실적 부분들은 분명히 뭐 올해보다는 훨씬 나아질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올해보다 내년도 실적이 나아진다라면 지금 주가가 바닥권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쪽에서 매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차분하게 뭐 좀 들고 가신다라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15,000원 정도인데요. 내년에 일단 뭐 15,000원대 정도 그 정도까지는
뭐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뭐 요거도 마찬가지로 좀 중기적인 관점, 그런 관점으로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MK전자는 지금 게시판에 개별 종목 신청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전략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포트폴리오의 7종목 가운데서 수익 내고 계신 종목이 2종목 있으세요. 그런데 이 2종목이 모두 다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보령하고 한미약품은 수익을 잘 내고 계세요. 게다가 보령 얼마 전에 이번 주에 이슈가 있어서 한 차례 거래가 동반되기도 했었고요. 지금 보령이 8% 그리고 한미약품은 12%의 수익 구간입니다. 문선준 대표님, 반바 여기에서의 첫 번째 바가 또 바이오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바이오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미약품은 조금 단기적인 흐름보다도 좀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길게 끌고 가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미약품은 다양한 파이프라인, 그 다음에 신약 개발이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제약군들도 많잖아요. 후보들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모멘텀이 나올 수밖에 없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글로벌 메가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 쪽에서도 국내에서는 어쨌든 가장 선두주자입니다. 뭐 참고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비만 치료제 뭐 이게 위고비라든지 마운자로 같은 경우가 뭐 돈이 없어 못 맞지 돈 있으면 무조건 맞는다라고 할 정도로 효과도 확실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GLP-1을 이 물질을 활용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이형 당뇨약의 일부 성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그 GLP-1을 많이 다뤄왔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네릭 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이 비만 치료제를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본 그 시간의 문제일 뿐이고, 그리고 임상 관련 부분도 제가 보기 좀 빨리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또 모멘텀도 또 내년에는 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한미약품을 좀 추세적으로 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보령은 제가 보유 의견을 드리기는 했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기간을 제가 좀 짧게 잡아드리고 싶어요. 1월 달까지 한정해서 저는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보령은 물론 그 항암제 이 관련 이슈가 있긴 했죠. 근데 그게 이제 일상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명확하게 모멘텀을 받으려면 또 한참 또 시간이 또 걸립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파이프라인이 얼마나 이제 좀 이렇게 탄탄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확실하게 한미약품보다는 좀 약하거든요. 1월 달에 제약바이오 흐름은 한번 나올 것 같아요. 1월 그 JP모건 헬스케어가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을 한번 받을 것 같아서 그때까지는 홀딩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이후에는 다른 제약주들 대비해서는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보령은 일단 1월 달까지만 기간 한정으로 좀 보유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이 종목이 만약에 13,000원 정도까지 온다면 그 기간이 그러니까 1월이 지나지 않더라도 저는 이 13,000원 정도에서는 저는 입절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한미약품은 저는 뭐 기간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약주는 내년에도 확실하게 흐름은 좀 나올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리스크 온 현상이 강화됐기 때문에 바이오 쪽으로도 자금이 유입된다라고 보고 내년에도 어쨌든 주도군 섹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전 종목이라 보기 때문에 이건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셔서 좀 길게 보신다면 최소한 45만 원 선까지는 목표가를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금도 수익 구간이신데 30만 원 선 아래에서 샀는데 45만 원 한미약품에 대해서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군요. 한미약품은 장기 보유고요. 그리고 또 보령은 내년 1월까지 단기적으로만 가져가 보자. 같은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약간은 투자 의견 다르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포트 내에서 좀 단계에 놓이져 있었던 종목이 바로 LG전자입니다. 이 종목 현재 손실 구간이기도 하고요. 지지라인 10만 원을 이탈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하회할 거다라면서 목표가 하향 조정 레포트를 내놓기도 했는데 이재필 전문가님 이 종목 괜찮나요? 네, 이 LG전자 같은 경우도 괜찮다라고 보는데요. 자, 뭐 지금 보고서 안 좋게 나온 부분들, 요런 부분들 때문에 좀 지금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죠. 하지만 이 LG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1, 2, 3분기 내내 실적을 엄청나게 시장의 예상치보다 엄청나게 좀 좋은 실적을 발표한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저는 올해 같은 경우는 4분기보다 4분기는 이제 실적 나오면
온기로 보고 사람들이 할 거니까요. 내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인데 일단 이 LG전자 같은 경우도 모멘텀은 있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요. 삼성전자에서 온디바이스 AI를 한다라고 그러죠.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게 뭐 컴퓨터나 휴대폰 안에 AI가 들어가는 건데, 자, 요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내년에 노트북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사실 AI 그러는데 그게 뭐 제대로 이렇게 접해보신 분들은 그렇게 크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뭐 내년에 온디바이스 AI가 나오고 그걸 하나하나 뭐 이렇게 좀 주위 사람들이 하는 걸 보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노트북이나 PC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뭐 코로나 때 싹 다 바꿔갖고 수요가 거의 없었고요. 그다음 휴대폰도 마찬가지 되게 수요가 없었는데 이 LG전자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노트북 쪽에서 좀 실적에 찍혀 나오는 부분들은 그쪽에서 견인을 할 것 같고요. 또 전장 사업부 있죠. 뭐 이쪽은 지금 이 LG전자가 과거부터 엄청나게 공을 들였던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 LG전자가 전장 쪽에서는 가장 앞서 있죠. 자, 이런 부분들 올해는 2차 전지 쪽이 많이 부각이 되고 전장 쪽은 거의 부각이 안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부각이 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감안을 해보게 되면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충분히 보유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뭐 내년에 좀 움직이는 모습들은 봐야 되겠지만 일단 뭐 지금 현재 주가는 거의 뭐 바닥권 근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좀 한 내년에 한 1분기 정도까지 보신다라면 12만 5천 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LG전자 조금은 인내심을 가져보자. 12만 5천 원 목표가까지 제시를 해주셨네요. 다음으로는 2차 전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포트 내 한켠에 자리를 잡고 있네요. 포스코 홀딩스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문서준 대표님,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뭐 지금은 당연히 홀딩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올해 상반기 같은 이런 강력한 시세를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저는 2차 전지는 벚꽃이 필 때쯤 저는 주가도 다시 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4월 정도? 내년 4월 달 정도에 다시 한번 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기간 그 전까지는 저는 좀 박스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답답함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저는 10월 저점을 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조정은 마무리된 구간, 이제 남아 있는 건 기간 조정이다. 리튬 가격의 하락도 이제 저는 마무리 단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물 가격이 중국의 탄산 리튬 선물 가격이 사실상 뭐 선물 투기꾼에 의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10만 위안 미만으로 빠지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이상 빠질 가치 그러니까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때도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던데 10만 위안 미만으로 빠진다는 건 유가가 마이너스 유가와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분명히 다시 올려올 것이다라고 했고 지금은 다시 10만 위안을 회복한 상태잖아요.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 리튬 가격에 대한 하락의 노이즈도 마무리된 상황에서 내년이면 물론 이제 철강 업황의 회복이 좀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내년부터 리튬 관련 모멘텀이 본격화된다는 점 그렇다면 추가적인 멀티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다리면 그러니까 기간 조정을 기다리신다면 충분히 저는 내년이라면 다시 한번 한 70만 원에 대한 터치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상반기 이렇게 급등을 받기 때문에 좀 마음이 조급해 하실 수는 있어요. 저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나라 주요 지금 2차 전지들의 4분기 실적에 대한 그다음 1분기 실적에 대한 이 전망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어쨌든 실적에 대한 우려감, 단기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는 상단은 좀 잡힐 거예요. 막힐 겁니다. 막힐 거라. 그래서 단기적으로 튀긴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이거 쉽게 빠지진 않는다. 이제 가격 조정에 대한 우려감은 끝났기 때문에 버티시면 근데 오래 안 버티셔도 돼요. 제 생각에는 벚꽃 필 때까지만 버티시면 충분히 다시 한번 시세를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홀딩 목표가는 저는 70만 원 내년에 하반기에는 한번 다시 한번 터치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2차 전지 겨울잠을 자는 거를 보시는군요. 그래서 봄이 오면 벚꽃이 필 때쯤 되면은 벚꽃 시세를 내줄 거다. 이런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빠르게 총 7개의 종목에 대해서 의견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과연 궁금증이 모두 다 해소가 되셨을지.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뭔가 목소리에서도 고수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전체적인 평가 점수는 높았습니다. 지금까지 의견 들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예,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예, 더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포트 구성 굉장히 잘하고 계시니까요. 앞으로도 화이팅 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 진단 두 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종목 진단 해드릴게요.